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이비님이 일주일 만에 쉬는 휴무날인데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시선 집중 본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죠. 네, 눈 감고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죠? 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다 벌떡 일어나실 거다. 이민정님, 강동구에 밤새 천둥치고 비가 계속 왔는데 이 비구름 강릉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강릉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잠시 후 현지 좀 연결하겠습니다. 네, 8960님, JB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 시험을 봅니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시험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합격 맛집 시선 집중해서 합격의 기운을 받고 싶어요. 무조건 합격하실 거고. 근데 뭐예요, 근데?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 시험.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만드시는 거래요. 근데 뭐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머릿속에 좀 그림이라도 그릴 텐데. 아무튼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을 테니까 준비 많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8960님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세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역시 특검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소식인데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올해 2월 하순경에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플랜 B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계획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실 전체 PC를 초기화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윤재순 전 비서관은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이러면서 PC 초기화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제철소까지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그냥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윤재순 전 비서관은 지시를 내리고 나흘 정도 지난 뒤에 담당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를 받기도 했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당일 4월 4일에 A4 용지 여러 쪽에 달하는 플랜 B 계획을 한 장으로 요약된 그 요약본도 다시 보고받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지시를 한 게 2월 하순쯤이라는 거잖아요? 자, 국가기록원이 1월 15일 앞선 시점이죠. 1월 15일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 접수한 기록물은 5년간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었는데 어허. 이걸 깡무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특검발은 아닌데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가담자들이 줄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무료 변론에 나섰던 변호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창립 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서부자유변호사협회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건데 뭐 단체 만드는 거야 그렇다 치고 자 창립 총회에서 여러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씨. 서부라는 단어에서 피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좌파다. 이 피냄새를 내걸고 더 많은 자유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설 필요도 있다. 그것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법을 일부 어겼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에 비하면 참 얌전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경욱 전 의원. 서부지법 사태는 부정선거에 맞서는 최전선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활용점정은 서부자유변협 공동회장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가 찍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동 가담자들을 혁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적들은 혁명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긴 누구예요?
자, 그 적이 누구겠습니까? 변호사께서 혁명가 운운하면서 적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은 체제 내에서 지금 사법 활동을 하는 분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 혁명 투쟁을 하는 분입니까? 일단 이것부터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런 파단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 다시 환기해드리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줄줄이 유죄 판결 받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호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법적 지식에 기초해 있는 사람들인지 이것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즈문님이 피 냄새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돈 냄새겠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린주님은 자유야 미안하다라고 자유에게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벌떡타임즈가 벌써 돼버렸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올려주셨고요. 윤재순 전 비서관의 뉴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구린내는 태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아유, 첫 뉴스가 너무 어질어질한데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예배에서 참 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청탁 및 금전 거래가 있기는 했지만 나의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건가요? 자, 이런 걸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 근데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미지수일까요? 김건희 특검이 충청 지역을 맡았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통일교 안에서 메모 왕으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수첩에는 한학자 총재가 지구장들을 모아놓고 나눴던 이야기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장 하면 떠오르는 뉴스 있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서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바로 이때 등장했던 게 지구장들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통일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인물, 권성동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뉴스 이어갈 텐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권 의원은 한 총재가 연세도 많아 예의를 차리기 위해 절을 한 것뿐이라며 대선 기간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다녔다고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권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님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평가는요? 평가 대신에 한 가지 사실만 환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칠 때 권성동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응했고, 김혜경 여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봤었습니다. 이때 뉴스 많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예법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대통령 취임 선서장에서의 그 행위는 도대체 어떤 예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은 안 하겠죠.
네, 8672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큰절은 국민에게, 예의도 국민에게라고 느낌표 찍어주셨습니다. 다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다른 소식 넘어가기 전에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전하겠는데요. 정치권의 이른바 빠루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건 뉴스 채굴꾼이 전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채굴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되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르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자 이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마치 나와 국힘이 빠르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던 김정재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시려고 한 당원과에서 부시려고 한 그 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그때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일이 국회에서 있었고 이때 이른바 빠루가 등장했는데 김정재 의원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진실이 뭔데요, 그러면? 네, 이 빠루 사건 그 공방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이 국회 사무처가 언론사에 문자 공지를 돌렸거든요. 그때 2019년에 네네. 그 새벽 국회의원과 사무실에 사용된 쇠지렛대, 장도리 등의 물품은 모두 국회 사무처의 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이런 내용이면서 점거된 의안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국회 사무처 경위 직원이 사용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빠루를 사용한 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국회 경위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네. 그러면 아무튼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누가 빠루를 들었는지가 아니라 왜 빠루를 들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9년 4월 25일 이 민주당이 당시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 즉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네. 이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사무실과 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봉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국회 사무처가 그 아까 문자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새지렛대와 망치까지 동원해 이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먼저 사용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 빠루의 등장은 사태의 한 현상일 뿐 본질은 국회 의안 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인데요. 이를 놓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금 규정한 것이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의안가 점거를 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한 건데 이 빠루 사건이 이 사태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얘기 나온 김에 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그 여야 의원들이 그때 꽤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 재판에 넘겨진 의원과 보좌진 이 당직자들을 보니까 자유한국당만 27명 그리고 민주당도 10명에 이르는데 네. 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된 민주당에 비해 그 자유한국당 쪽 피고인들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돼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네. 이게 횟수로만 무려 6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이달 15일 그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결심 공판부터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될 텐데 네. 구형 대상 중에 그 자유한국당 출신의 현직 의원 그러니까 그때 의원이었지만 지금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그 현직 의원. 네, 네. 한국당 출신의 현역 의원은 나경원 의원 등 모두 6명이더라고요. 네네네. 이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공판의 1심 처리 기간이 평균 5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과 증인들의 잦은 불출석 그리고 재판 지연과 같은 방해 전략들이 속출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6년 걸린 거잖아요. 6년.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린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원섭파님이 결국 무단 점거와 봉쇄가 불법이고 문제였던 거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5696님 아니 그래서 판결은 언제 나온대요? 나오긴 한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뉴스채굴꾼이 전해주셨죠. 9월 15일에 1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심.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건 결심이고 선고 공판은 또 그 다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최장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전한길 씨가 그저께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허세용 뻥튀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에 기초한 거라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자, 지금 특검 수사가 한창인데 수사 관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건진법사를 통한 인사청탁.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입니다. 이런 마당에 인사청탁, 공천청탁을 한다? 자,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나기가 내리면 피하는 법이고 바람이 불면 눕는 법입니다. 헌데 전한길 씨 주변의 그 누군가들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든 말든 내 한 몸 잘 살고 보자라는 심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간이 부었거나 겁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행태다. 그래서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전한길 씨가 저걸 얘기를 한 거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는 걸 공지해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허세용 뻥튀기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경호날다님이 인사청탁 한다는데 조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당정 간의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검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서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봉숙 서울 고검검사가 곧바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안 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어제 뉴스를 많이 탔는데 짚을 점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논하지 않겠고요. 자, 그게 논란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면 짚을 점은 딱 하나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쏟아낸 말은 많았습니다. 검찰 인사 결과 찐윤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었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된다는 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봉숙 검사는 논점을 보완 수사권으로 좁혔습니다. 역시 핵심은 보완 수사권이라는 점을 시켜주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검찰 관련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가 신앙림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이 이듬해 9월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몫이지 검찰 몫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왜 나서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때 검찰은 예규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수사를 강행을 했는데 검찰이 주장한 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보자, 공개 좀 하라 이렇게 했지만 검찰은 공개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공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특별 3부도 이걸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조만간 예규가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검찰의 꼼수 여부가 여기서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예규에 그렇게 떡하니 박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한 건지 이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보완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꼼수 여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논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